우리 집 큰아들, 가난했던 부모님의 끈질긴 희망이었던 아이였습니다. 평생 아들로 살면서 봐왔던 아버지의 뒷모습, 어머니의 속마음 문득 알게 될 때마다 후회하고 그리워하면서 그 아버지 어머니 닮아가려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 딸 둘의 아버지입니다. 오늘처럼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을 만날 수 있을 때에는 언제나 설렘과 위로를 만나게 됩니다. 작가 박인만입니다. 나이 들어 약해져 가시는 세 분의 부모님들과의 대화하면서 아버지 생각, 어머니 마음을 알아가는 내용입니다. 전립선 암에서 시작된 투병 생활은 위암, 방광암으로 진행되면서 엄청난 통증을 인내하며 지내다 2017년 돌아가신 아버지, 대장암 수술, 양무릎 인공관절 수술, 급성 간염 수술, 척추 협착증 수술하신 어머니는 부신 기능 저하증과 초기 치매 증상으로 누워서 생활하면서 대구에 계시는 어머니, 서울에서 살고 있는 저희 가족과 함께 16년 동안 살아오신 장모님은 돌아가시기 전 4년 동안 치매를 친구처럼 함께 생활하시다가 2016년 하늘길 오르셨습니다. 열심히 돌봐드리면 병세가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처음 발견한 전립선 암 치료가 좋아지던 아버지께 또 다른 암이 발견되었을 때 정말 힘들더라고요. 혼자서 용변 처리하시다가 대변으로 범벅이 된 어머니 모습 앞에서는 어쩌다가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되셨나 라는 한탄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똑같은 내용을 100번 묻는 장모님에게 100번 같은 답을 하는 건 역시 쉽지 않더라고요. 함께 지내다 힘들고 지칠 때는 버럭 화를 내기도 하고 부모님과 서로 감정이 상해서 며칠 동안 말도 하지 않고 지냈던 적도 자주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있었던 이야기와 정말 감추고 싶었던 에피소드 대화들을 기록한 고백록처럼 엮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 제목을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무 생각이 안 드신다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참 많이 불편한 마음으로 이 질문들을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힘에 겨워 마음까지도 지쳐갈 때 우리 어머니 체중이 좀 더 가벼웠으면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도 좀 생각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절로 들거든요. 그때 어머니께 물어봤어요. 엄마는 다시 태어나도 제 어머니가 돼 주시겠어요? 그런데 이 질문을 들으신 어머니 대답은 전혀 달랐어요. 내사 10번이라도 더 하고 말고. 부모님과의 소소한 일상의 기록들을 정리하여서 책을 쓰기로 했을 때 전폭적인 도움을 주고 있었던 친구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느 날 책 제목 한 가지 생각났다고 메모 한 가지를 보여줬습니다.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였습니다. 저는 그 쪽지를 받아들고서는 한동안 숨이 콱 멎더라고요. 그리고 가슴속 저 밑바닥에서 솟구쳐오는 서름과 울음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화장실로 달려갔죠. 10분 동안 펑펑 울었습니다. 왜냐고요? 이제 다시 평생 물어볼 수 없는 무난 인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책으로 전하고 싶은 핵심 사상은 효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약간의 친절을 베풀듯이 시간을 내고 마음을 내어서 한 번 더 전화하고 나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부모님께 내게 해주셨던 일들을 한 가지 기억해내고 그것을 되돌려서 말해 주실 수 있다면 부모님들은 더 이상 무엇을 바라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물어보는 것, 그것입니다. 엄마, 오늘 기분 어때? 아빠, 오늘 김치찌개 먹고 싶은데 같이 먹을까?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1년 이상을 대화할 수 있었다는 일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아버지 어머니 없는 사람은 아마도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빠의 마음, 엄마의 생각들을 기억해 나가면서 정리하며 책 쓰는 것을 도와주는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함께 눈물 지어 나가는 그런 소통의 시간, 공감의 시간은 코로나 블루가 일상화되어 있다는 요즘 가슴을 뻥 뚫어주는 공감과 소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글 쓰는 중간중간 가끔씩 누워 계시는 어머니 찾아가서 그 글들을 읽어드리면은요, 그렇게 행복해 하시면서 재밌다 하시는 순간들이 정말 좋았습니다. 이런 책을 써주어서 고맙다는 말이었습니다. K회사에 다니는 L 부장님은 이 책을 읽고 평생 처음으로 아버지께 전화했고 저녁 식사 약속 잡았다고 고맙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장님은 어릴 때 어머니 시신 붙들고 울었던 기억과 함께 평생 아버지에 대해서는 저 인간 왜 태어났어? 라고 하면서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같은 직장 K 과장님은 아기를 재우고 밤새워 읽었는데 동트기만을 기다렸다가 새벽이 되자마자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살아계셔 주셔서 고맙다 라는 인사말과 사랑한다는 고백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다고 고맙다는 말을 전해왔습니다. 그런데요, 화가 난다는 분들도 계셨어요. 책의 내용과는 너무나도 다른 환경과 가족들과의 관계로 인해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난다는 말이었는데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다시 한번 노력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곁들여 주어서 오히려 제가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프다 하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요, 환자가 아니라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들은 나이가 드시면서 성격이 변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느끼는 것일까요? 내가 컸기 때문이죠. 그리고 부모님들이 늙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사회복지 공부하면서 세미나를 듣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배웠던 노인이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신체적 변화, 정신적 변화, 환경적 변화, 그 모든 내용들을 마인드맵이라는 소프트웨어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 255쪽 QR코드에 담아두었습니다. 누구든지 카메라로 찍기만 하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독자들마다 다르겠죠? 한 가지 공통된 것이 있다면 돌아보기와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감을 통해서 나만 힘드는 게 아니구나, 나와 같은 가족들이 많이 있구나 하는 사실들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범한 일상이 고맙다는 마음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는요, 돌아보기를 통하여서 지난 세월 동안에 아빠,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아주 감추어졌던 아버지 생각, 어머니 마음을 알아가게 되는 일일 것입니다. 저는 아프신 부모님들을 돌봐드리고 있는 분들에게 선물해 드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분들의 수고로움이 결코 외롭지 않는 길이고 견뎌낼 수 있는 힘과 희망이 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고 계시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그분들의 자녀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최근 한 비영리 기관에서 전국의 노인장기 요양시설 직원들에게 이 책 한 권씩 보내며 격려하는 희망 2020 감사 릴레이를 하고 있는 걸 들었습니다.
코로나 브루가 일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가족 면회도 자원봉사자들의 방문도 모두 끊겨져 버려 고립무원이 된 요양시설에 누워 계신 어르신들을 돌보시느라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전국 5,500개 시설 직원들에게 감사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들의 생각보다는 더 오랫동안 우리와 생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환경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편함, 다가올 미래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실행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뿐입니다. 가족의 소중함은 지금보다도 앞으로 훨씬 더 많이 소중하게 될 것입니다. 아빠, 엄마, 아이들, 그리고 나와 이웃들과 일상생활에서 사랑받으며 더 사랑 많이 나누고 주는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다시 태어나도 제 부모님이 돼 주실 수 있나요의 저자 박인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